네, 서울형 종목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서울형으로 종합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그 융합형 문화입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 관련으로 출제를 했고요. 개방형 질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이제 끝까지 이제 시청을 하시면은 중요한 건 이제 개방형 문제의 풀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학습 목표가요. 결국 이제 서울형 실제 기출문제에서 사실 개방형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막 심도 있게 이렇게 출제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배점은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항에서 이제 적절히 이제 득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채점을 진행을 해보면 이 문제에서 제대로 된 이제 본인 역량만큼 이렇게 득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시험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공정한 동전을 n번을 던져요. n번을 던지면은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이제 0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값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라지 x는 앞면이 나온 횟수를 나타내는 이제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네. 확률 변수는 이제 관찰을 하면은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인 거죠. 네. 그래서 이 x가 스몰 x의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이제 p sub x라고 했어요. 관찰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2의 n제곱게 되겠죠. 그 중에서는 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있고 앞면이 한 번 나온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2분의 n개 정도 근처에 앞면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앞면이 나온 걸 우리가 1로 표시를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자료를 정리를 하면은 뭐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1이고 해가지고 총 2의 n제곱개의 이런 자료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s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이제 뭐랑 같으냐면은 이 px를 확률을 상대도수로 해서 계산을 한 평균과 분산이 그냥 이 자료에 대한 분산이랑 같겠죠. 왜냐면 이거 이제 도수분포표의 성질이니까. 그쵸?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값이에요. 값은 아마 직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평균이 이제 2분의 n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는 조금 애매하죠. 표준 편차는 이제 왜 2분의 n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해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제시문을 볼게요. 수행평가를 위해서 공정한 동전 던지기를 100번 해서 앞면은 1, 뒷면은 0으로 해서 결과를 기록해 오라고 숙제를 내셨어요. 근데 가해, 나연, 다솜이는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친구는 이제 성실히 숙제를 했지만 어떤 친구는 이제 실제로 안 던지고 그냥 임의로 자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서 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지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이제 코드가 나와 있는데 무작위로 추출된 수를 이제 난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난수는 아니고 난수를 흉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킨 그런 알고리즘인데 한번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난수가요. 자, 우리가 뭐 k mod m을 요거를 k를 m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게요. 여기 코드에서는 k*m으로 썼으니 k%m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도록 할까요? 자, 어떤 계산을 하는 걸까요? 먼저 씨앗을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씨앗을 우리가 뭐 seed라고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씨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씨앗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이제 m은 그 m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숫자가 주어져 있고요. a도 뭐 이상한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한 뭐 이제 루트 m 정도 되는 숫자로 보여요. 자릿수가 이제 절반 정도 되니까. 그래서 난수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냐면, 첫 번째 난수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R1이라고 할까요? R1은 그 씨앗을 S라고 합시다. 네. 씨앗을 요거를 S라고 하면 S를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받으면은 AS%M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산을 하냐면은 계속 이제 그 난수 리스트에다 값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 난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값이 추가되는 시점이 이게 지금 이게 한 번 더 계산이 돼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R0라고 할게요. 예. 그럼 이제 R1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성된 난수 있죠. 예. 이 생성된 난수에다가 A를 곱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n 플러스 1은 요거는 Rn에다가 A를 곱해요. 그리고 이제 m으로 난 나머지를 계산하죠. 자, 근데 난수 리스트에 저장되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을 때 난수 리스트에 저장되는 값은 자, 여기는 이제 k-1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요 표현을 그대로 써볼까요? Rn은 Rn-1. 그래서 n이 이제 1부터 10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리스트에 저장되는 값은 R1 나누기 M, R2 나누기 M 쭉 해서 R10 나누기 M. 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저장된 값의 특징은 이제 뭐 일단 당연히 이제 0 이상, 1 이하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 질문은 n이 4일 때 지름 가에서 주어진 m과 s의 값이 각각 m은 2, s는 1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라. 이걸 이제 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 증명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직접 계산을 해서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쉬운 문제인데 왜 있냐면은 이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n도 있고 2의 n제곱도 있고 이게 뭐가 별량의 개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제 명확하게 이 문제를 풀면서 명확하게 이제 개념을 가지라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우선 풀이 방법은 이게 이제 간단해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직접 다 늘어놓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제 도수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말한 소위 이제 pk를 계산해 보면은 k번 나올 확률이죠. 자, 전체 이제 4개를 던졌으니까 2의 4제곱까지 경우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4개의 동전이 있으면 이 중에서 몇 개가 이제 1이 되느냐,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이 k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제 당연히 4추 k개가 있겠죠. 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m은 어떻게 되나요? m은 뭐 당연히 이제 2의 4제곱분의 1, 16분의 1은 이제 묶어주고요. 0 곱하기 4추 k. 아이고. 0 곱하기 4추 주원. 1 곱하기 4추 2. 2 곱하기
4 3. 아,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012 이렇게 돼야 되는데 3 곱하기 4 3. 4 곱하기 4 4. 네, 요걸 이제 직접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 4 더하기 여기는 이제 6, 2, 12 3, 4, 12 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2 이렇게 얻어지죠. 자, S는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지금 2가 나왔으니까 편차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S는 16분의 1에 네. 자, 0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아이고 4가 아니라 1이죠. 1. 그 다음에 이제 0이죠. 여기는 1의 제곱 곱하기 4 2의 제곱 곱하기 1. 네. 이렇게 하면은 그 2, 8, 26 해서 이거 이제 1이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를 증명을 해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2의 n제곱 분의 1에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n까지 이게 뭐죠? k 곱하기 n-k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는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 미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러니까 중등 교과 중에 미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미분을 뭐 극한의 그런 개념으로 정의 안 난다 하더라도 다항식에서는 미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다항식에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요. d 시그마 an의 xn 요거를 x로 미분한 거를 이걸 그냥 nan의 xn-1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분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만족을 해요, 얘가. 그럼 이제 x로 미분할 때 x 생략한다 하면은 뭐 fx 곱하기 gx 이런 거는 뭐 이제 f'x gx 더하기 f의 g'x 뭐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고 d의 f의 g의 x 이런 거는 그런 거는 f'의 gx g' 이런 것들 그 무슨 극한의 개념 없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잘 알고 있죠. 요거는 이제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n 1 플러스 x에 n-1이 되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은 k의 n, k의 x에 k-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x에 뭐 대입하겠어요? 그냥 1 대입하겠죠. n 곱하기 2n-1제곱이 뭐가 된다? 시그마 k에 n수수 k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노트. 결과가 n 곱하기 2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산도 비슷하게 한 번 더 미분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할 거고,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인 다른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이 평균이라는 거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 변수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확률 변수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죠. S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의 뜻은 그 가능한 모든 관찰 결과를 다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한 모든 관찰 결과를 다 모아놨다. 그리고 X가 그리고 이제 사건이란 건 뭐냐면, 사건은,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표본 공간은 되게 뭐 연속적인 표본 공간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편의상 요거를 이런 표본 공간 S1, S2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이런 표본 공간으로 제한을 시킵시다. 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원소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그 S의 부분집합, 이걸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모든 표본 공간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영재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런 유형의 표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는 뭐냐? S상에 정의된 함수다. 그럼 X의 기대값은 뭐냐? 각각의 K에 대해서 XK에서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요놈의 확률을 곱한 거다. XK라는 이 근원사건의 확률에다가 요걸 곱한 거다. 근데 요걸 이제 요게 자주 나오겠죠, 당연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PK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예. K번째 사건의 확률. 그 아까 우리가 썼던 그 PK랑은 달라요. 요거는 이 근원 사건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값이 K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근원 사건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참고로 이제 본문의 그 PK로 따지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참고로 요렇게 이제 요때는 그 함수 값이죠. 함수 값이니까 다른 걸 표시를 할까요? Y라고 할까요? Y. 그럼 각각의 Y에 대해서 이제 X라고 합시다. 아니, 스몰 X. 이게 좀 약간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본문이랑 좀 일치를 하기 위해서 스몰 X라고 하게 되면은 X 곱하기 P의 X는 X, 요렇게 쓴 게 우리 본문에 있었던 그 PX고요. 요거는 본문의 PX고요. 이 PK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자, EX는
우리가 x를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룬을 x1,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룬을 x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들의 합이겠죠. 자, 여기다가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뒤에 확률은 동일하고요. 이 앞에 부분이 다 더해져서 이 x는 뭐냐면 2에 x1 더하기 2에 x100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n개면에 xn이 되겠죠. 네. 근데 보세요. 이 각각이 같은가 다른가? 이게 다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독립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n 곱하기 2의 x1이고요. 그러니까 한 개 던졌을 때는 얼마예요? 기대값이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2분의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립이면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xy 독립일 때, 일단 독립일 때는 우리가 이 둘의 곱의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자, 얘는 지금 시그마 ij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xi, y가 가질 수 있는 값을 yj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xj의 값이 xj라 했으니까 xj의 xj가 나올 확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y가 나올 확률 두 개를 이제 같이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x는 xi가 나오고 y는 yj가 나오는 그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p x는 xj, y는 yj. 근데 이 확률 자체가 얘네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x는 xj하고 y는 yj하고 똑같아요. 자, xj 일어났다 해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라지 x는 xj가 되고 라지 yj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xj 일어나야 되죠. 요거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일어났다고 한 가정하에서 얘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얘가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가 발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냥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xi의 px는 xi 곱하기 j의 yj의 py는 yj 이렇게 되죠. 그냥 기대값 곱인 거예요. 이게 독립이면 독립이어야지 돼요. 독립 아니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여러분들 이제 통계 할 때 열심히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이거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근데 방금 우리가 요거 기대값이 요거 기대값 같다고 그랬죠. 없어지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2x제곱 vx 2y제곱 2y제곱 vy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v의 x는 지금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v의 x1 더하기 xn, 근데 요거는 각각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자, 각각의 분산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n 곱하기 vxn인데 vx1은 뭐냐면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x1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x는 0 또는 x1은 0 또는 1이니까 따라서 x1의 제곱은 x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 빼기 2 제곱이에요. 2 빼기 2 제곱. 근데 2가 아까 뭐였어요? 2분의 n이었죠. 2분의 n 빼기 2분의 n의 제곱.
그럼 뭐예요? 이제 n 곱하기 아니죠. 뭔 소리 하네요, 지금. 한 개짜리잖아, 지금. 한 개짜리. 예. 한 개짜리죠. 자, 한 개짜리니까 기대값이 아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제곱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에요. 4분의 n이니까 뭐예요?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뭔 소리야. 4분의 n이 되는 거죠. 4분의 n. 그러니까 뭐예요? 표준 편차는 이거 제곱근 씌워주면 되잖아요. 2분의 루트 n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증명하는 것도 막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질문을 보죠. 양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별라인 x의 도수의 합이 t제곱분의 2n제곱 넘지 않음을 보여라. 근데 이 말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뜻은 확률이죠. x-m 요 확률이 ts를 넘을 확률이 요게 같거나 작다라는 거예요. t제곱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변형을 해봅시다. x-m ts 요거는 뭐랑 같은 뜻인가요? x-m의 제곱 요게 t제곱 s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s제곱이 s제곱이 계산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s제곱이 뭐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xi-m 요게 ts를 넘은 만족하는 i의 개수가 2n제곱 나누기 t제곱을 넘었다. 가정.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귀류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s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편차제곱 평균이니까 2n제곱분의 1에 시그마 xi-m의 제곱 i 1에서부터 2n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걸 넘은 것만 고려를 해볼게요. 넘은 것만. 넘은 게 요만큼이니까 넘은 것만 고려해요. 이게 다 양수니까 1분만 고려하면은 값이 더 각각 작아지겠죠. 이제 그것만 고려를 한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각각 큰 게 아니라 넘었다 했으니까 큰 거죠. 2n제곱분의 1 곱하기 자, 뭘 넘었냐? 요 개수가 이게 ts를 넘은 거잖아요. 그럼 ts 대입하면 뭐가 돼요? t제곱 s제곱이 개수는 t의 제곱분의 2n이죠. 이게 s제곱이잖아요. 모순이죠. 모순. 예.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를 더 살펴봅시다. 어떤 친구가 성실히 숙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지 근거를 소설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친구들이 숙제한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좀 관찰을 해봅시다. 가해는
어떤 현상이 좀 관찰이 되나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좀 뭐가 이상한가? 아, 맞아요. 지금 쭉 연속된 1이 이렇게 좀 있고, 연속된 0도 이렇게 쭉 이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연이는 일단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느낌상 1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1이 좀 많은데. 다솜이는 일단 딱 봐서는 뭐 이상한 데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예. 그 1을 한번 세봅시다. 가해는 1이 몇 개나 있을까? 가해는 일단 1이 47개가 있는데, 나연이는 1이 엄청 많네요. 이게 1은 2개 있는데, 뭐 한두 개는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뭐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아마 1이 딱 50개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연이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정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검정. 예. 그래서 가설을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47, 72, 50 이거 가지고. 자, 요게 이제 자주 써야 되니까 요걸 좀 아래로 가져올게요. 일단 1의 개수를 가지고는 가해하고 다솜이한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 좀 약간 잘못 오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학생이 과제를 성실히 했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예. 그게 아니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 과제를 성실히 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를 성실히 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요걸 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검정을 할 때 참이라고 놓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귀무가설이라고 해요. 귀무가설. 그래서 여기서는 귀무가설이 뭐가 되냐면은 나연이의 경우에 나연이가 숙제를 성실히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귀무가설 이런 개념을 뭐 이제 당연히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보죠. 나연이가 의심이 된다. 얘네 의심이 된다. 이유. 자, 나연이가 성실히 했다라고 이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 요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나연이 성실히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은 1이 72개 이상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온 상태에서 1의 그 분산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의 분산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처하는 위치예요. 위치. 예. 평균이 뭐라 했어요? 평균은 무조건 50이에요. 100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이 100이에요. n이 100. 자, 그러니까 m은 50 되는 거고, 시그마는 무조건 나와 있어요. 시그마는 시그마는 이제 4분의 루트 n이니까, 2분의 루트 n이니까 5죠. 네. 그러면 이 72라는 값은
그 72-50이라는 값은 도대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 시그마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냐, 이 얘기죠. 이걸 풀어주면은 이게 지금 22, t가 이제 그러면은 22 나누기 5니까 한 4.4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이 확률이 뭘 못 넘냐면은 x-52, 요게 이제 4.4 이상이 될 확률은 이게 뭐보다 잠깐 작아야 되냐면 그 4.4가 아니라 얼마예요? 22죠. 4.4의 제곱분의 1 정도 돼요. 낮다 이거죠. 이게 너무 작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큰 데이터를 주지 못한 이유는, 일단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네, 맞는데 보통은 이런 정도 확률 가지고 기각하지는 않아요, 규모가설을. 그렇지만 그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합리적인 게, 우리가 아까 그 처리한 부등식은 굉장히 엉성한 부등식이에요. 그걸로 해도 이 정도 확률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더 낮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그 지위 통계량 분석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확률이 더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연이는 거의 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자, 근데 사실은 그 다소미의 경우도 좀 문제가 있어요. 다소미는 뭐냐면 너무 자주 바뀌었어, 이게 0, 1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0, 1이 바뀌는 것도 어때요? 바뀌는 것도 반반이잖아. 그죠? 근데 교체가 몇 번이 됐냐면은, 세보면은 75번 교체예요, 교체. 교체가 75회. 이거는 그 앞에 나연이보다 더 안 좋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 교체, 그러니까 그 사이가 99개니까 100보다 작잖아요. 100보다 작은데도 교체가 더 많이 일어나. 지금 1이 72번 나와가지고 문제인데, 이건 교체가 75번 됐으니까 이건 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 다소미 성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너무 낮다. 너무 낮은 확률.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소미 성실을 가정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죠? 예. 나연 경우보다 이제 뽑은 횟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간격은 99회, 간격은 99개 중에서 교체가 바뀐 게 몇 개죠? 75. 더 낮은 확률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소미를 이제 룰아웃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건 이제 좀 사실 조금 생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처음에 우리가 가해가 이렇게 연속된 일이 많아서 이게 좀 걸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가해도 선생님, 내가 지금 동전을 던지는데 계속 안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왜 계속 안면이 나오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의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100번을 하다 보면은, 일이 연속해서, 앞면이 연속해서 쭉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연속해서 쭉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확률이 되느냐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은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4번까지는 뭐 나올 수
그 4번 이하로 거의 대체로 나오지 않을까? 4번 이하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체로 4번 이하. 그럼 이제 4번 이하로 나온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우리 fn을 이거를 동전을 n번 던져서 같은 면이 연속 4번 이하 경우의 수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말식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 내가 안 가르쳐 주지만 그냥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뀐 경우, 그러니까 얘랑 다른 경우, 제일 마지막에 2번이 연달아서 같은 모양이 나온 경우, 제일 마지막에 3번이 연달아서 같은 모양이 나온 경우, 4번이 연달아서 같은 모양이 나온 경우, 이렇게 하면은 fn-1, fn-2, fn-3, fn-4 이렇게 되고, 그 뭐 f1은 2고, f2는 4고, f3은 8이고, f4는 16이잖아. 해가지고 하면은 fn은 뭐 요 방정식을 생각해야지. 또 x의 4제곱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근데 요게 근이 이 근처에 하나 있고, 음수 근이 하나 있고, 뭐 그래요. 이게 지금 세제곱이 쭉 이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잖아. 형국이잖아. 근데 4제곱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긴 하거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렇게 있어. 이 4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도하는 거야. 1.8 얼마, 9 얼마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엄청 낮아지는 거야. 이게 fn은 대략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a 곱하기 요 근을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n제곱, 나머지는 하찮은 애들이야. 나머지는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 얘랑 비슷하게 가는데 2n제곱이랑 2n제곱 a 곱하기 알파 n 하면은 이게 n이 한 100 정도 되면 한 한 3%? 미만?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게. 그래서 연속 4번 이하만 되는 것도 되게 확률이 낮은 거야. 자, 지금 다솜이가 그렇죠? 다솜 4개까지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되기는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다솜이처럼 나오는 거는. 거기다 우리가 이거를 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보여주면, 이게 4개, 뭐 4개가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얘가 4번 연속 나온 게 이것도 하나밖에 하나. 2개? 2번 있나? 3번 있구나. 좀 되네. 3번까지는 뭐. 그러니까 다솜이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연속 나온 개수들의 분포를 보면은 되게 이상한 분포를 할 거라는 거지. 2번 연속된 거, 3번 연속된 거의 개수를 이렇게 세보면은 하나가 너무 많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솜은 이게 한눈에도 얘기를 할 수 있어. 한눈에도 그냥 다솜은 연속된 같은 결과 너무 지나치게 작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봐. 재심은 나에서 주어진 m과 a 값은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고 조심스러워서 선택되었다. 재심에서 m 값은 소수인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m과 a를 선택할 때 어떤 성질을 갖도록 선택해야 하는가?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열린 문항인데, 사실은 뭐 열린 문항을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소문난 두 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요번에 일부러 그렇게 했어. 원래는 이제 하나만 하는 게 보통이겠지. 열린 문항 이제 앞에 두 개 있으면 열린 문항 하나 정도 하는데 일부러 두 개를 했는데 둘 다 배점이 작지 않은데 지금 앞에 거 계산 계속 하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이거 못 푼 친구들 이건 이제 잘 봐야 돼. 자, 일단 여기서 물어본 게 두 개잖아. 각각의 질문에 다 답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대강 답하고 이게 지금 배점이 8점인데 앞에 있는 거는 되게 열심히 써놓고 할 말 없다고 안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일단 봐봐. 여기서 M과 A를 선택할 때 어떤 성질을 갖도록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거 물어봤잖아. 그러면 자신이 답을 내놨으면은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야 된다. 그거 염두에 둬야 돼. 근데 그거를 되게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들 뭐 M이 소수여야 돼.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 자, 일단 봐봐.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그 오답 유형 알려줄게. 오답 유형은 이게 범위가 M으로 나눠서 범위가 뭐 0에서 1 사이밖에 안 된다. 이외에는 불가. 근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한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걸 본질적인 한계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자, 이거는 오답이야, 오답. 0하고 1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는 수를 임의로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무작위 수야. 오히려 일반적인 수를 아무거나 뽑는 것 자체가 그 개념 자체도 좀 잘못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동일한 확률로 범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아무 숫자나 뽑는다. 이것도 오 개념이야. 그런 분포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포가 주어져야 돼. 오케이? 숫자를 뽑으려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적어주면은 그래서 범위 없이 그냥 임의의 수 그냥 수 중에 하나 이런 거는 5개념입니다. 이거는 5개념. 자,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을 일단은 봐봐. 나올 수 있는 숫자의 비율이 높아야 되지. 지금 정수를 m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간격이 n분의 1밖에 뽑을 수가 없어. m이 아주 크면은 촘촘하게 뽑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n분의 1 간격으로밖에 못 뽑는데 그마저도 다 못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비율을 높여야 되잖아. 그럼 비율을 어떻게 높여?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가능한 m하고 서로 소인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파이 m 나누기 m 요 비율을 업시켜야 되겠지. 그러면은 파이 m 나누기 m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소수에 따라서 지금 파이 m 같은 경우에는 m을 우리가 p1에 e1 뭐 이렇게 쓰면은 파이 m 같은 경우에는 이게 m 곱하기 뭐야? p1분의 p1-1 p2분의 p2-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파이 m 나누기 m이라는 게 이게 p1분의 p1-1 p2분의 p2-1 그러니까 소인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불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인수 개수가 적으면 유리한 거지. 자, 소인수 개수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 그렇지. 그냥 소수로 선택하면 되지. m은 소수 아니면 소수의 곱제곱. 여기서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소수의 곱제곱이다. 자, 그 다음 a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당연히 m하고 a는 서로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또 a를 곱해서 얻는 숫자가 자꾸 일정하게 증가해.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뭐 한번 곱하면은 m을 근데 또 너무 m 쪽에 가깝게 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빼면 어때? 빼면 또 작아지니까 m은 루트 m 정도 해당하는 어때? 루트 m 정도 해당하는 그 근처에 적당한 수
M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A는 루트 M 근처. 근데 또 정확히 딱 루트 M을 또 하면 안 되고, 자, 요렇게 선택을 해. 또 이제, 뭐, 소득 어쩌고 하면은 A가 재수 없으면은 이제 이런 숫자 아무거나 선택하면 뭐 이 조건을 만족하기 힘드니까 그렇다 하면은 뭐 그냥 P로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자, 대체로 이런 정도를 써주면은 이게 제대로 봤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근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갈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제 본질적인 한계가 뭐냐? 무작위 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A를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의 파이 M제곱 1이라서 주기가 생긴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이게 본질적인 한계인 거야. 주기가 생긴다는 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험 시간 안에 생각해내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들이라서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개방형 질문, 완벽한 개방형 질문. 실제로 영재고 입시에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좀 약간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3개 중에 선택을 하게 했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 질문은 요거였어. 근데 이것도 문제 제대로 안 읽고 3개 다 찔끔찔끔 쓴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반성해야 돼. 자, 두 번째 거 위주로 이제 많이 썼는데 요것도 되게 웃긴 게 너무 대충 써. 이게 지금 배점이 10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개방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점이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으면은 와 만세 이게 아니라 정답이 없으면 경쟁적으로 채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낸 거보다 우수한 답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을 작성할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을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되게 웃기는 게 막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입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개방형 문제의 답을 한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대충 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답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잘못된 답안 오답 유형이 예를 들어서 2번 내가 2번 선택했대. 2번 그리고 답을 뭐라 썼냐면 무작위수 연구 이렇게 썼어. 무작위수 연구. 아니 이게 지금 당연히 무작위수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 하면 일단 티피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몬테카를로를 떠올려야 돼.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라는 말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무작위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맞아. 또 오답 유형이 또 있는데 여기서 본질적 한계에다가 10개밖에 생성을 못한다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 근데 지금 10개밖에 생성을 못한다 이거는 오답입니다. 오답. 10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알고리즘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개를 이제 돌린 거지.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그냥 입력값으로 사실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에다 치중을 해가지고 뭐 10개의 샘플을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 10가지 뭐 이런 거 다 오답이야. 자, 그럼 어떤 거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 몬테카를로 하니까 뭐 루트 1을 계산하는 데 쓰겠다. 루트 1을 계산하는데 이걸 왜 쓰냐? 여러분들 아마 서가형 기출에 루트 2를 갖다가 몬테카를로 근사하는 그거, 그 다음에 파이를 몬테카를로 근사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루트 2나 파이는 그냥 계산하는 게 빨라요. 알겠어?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르다고. 꼭 그렇게 점 찍어서 그렇게 랜덤으로 찍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규칙적으로 점 찍어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 사실. 생각을 해봐.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팬데믹에 대한 몬테카르로 연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물론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팅을 뭐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변수를 어떻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어떻게 난수를 설정을 하고 난수를 어디다 쓰고 그래서 뭐 감염률 그 다음에 뭐 치료 그러니까 회복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쓴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자세히 쓴 친구가 있고 그냥 팬데믹 이렇게 세 글자만 쓴 친구가 있다고 해봐. 그럼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당연히 자세히 쓴 친구한테 더 점수가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거가 더 좋은 답안이 되게끔. 물론 문제에서 간단히 제시만 해라 뭐 이렇게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 범위 안에서 하는 거야. 지시 범위 안에서 그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줄리아 집합의 뭐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줄리아 집합 하기 어렵잖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임의의 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열평형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좋으냐면 이렇게 컷업이 있을 때 이런 벽면이 이렇게 컷업이 있을 때 여기에 열분포하고 여기 열분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열분포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밖에 개선하는 방법은 이게 그 일본에서 주기가 있었잖아. 주기를 늘리는 방법이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일개 점화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본질적으로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게 또는 고개 점화식으로 이게 핵심 한 명인가 이거 쓴 것 같은데 고개 점화식으로 바꿔 나가면 그러면은 2개에서 그러니까 1개에서 2개만 돼도 그러면 초기 조건 2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 최대 p제곱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p가 조금만 커도 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주기가 돌아올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지. 심지어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쓰냐면 실제로는 AN을 뭐 요거를 A의 n-l 하고 A의 n-k 그 n하고 k 요거에 대한 어떤 함수 그리고 모두 p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 l하고 k 중에서 더 큰 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p의 t제곱에 해당하는 주기를 가지게 돼요.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각각이 다 난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3번 같은 경우에 3번이 제일 어려운 거야.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것도 문제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생성된 무자릿수와 실제 무자릿수와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은지 다른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냥 이게 3번 선택해놓고 다르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오답이겠죠. 3번 다르다 이게 오답이에요.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연속된 수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연속된 수 그 다음에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이웃함수 분포가 50대 50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어서 그 숫자 분포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이거를 3차원상으로
2차원이나 3차원 배열로 바꿔서 이게 무슨 그 어떤 패턴이 있는지 분석을 하는 거야. 실제로 요게 많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 세 번째 제시문 다에 있는 게 이걸로 걸러져요. 사실 제시문 다가 걸러짐. 이거 말고 이제 정보 엔트로피 측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뭐 이런 구체적인 지식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도록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리고 참신한 그런 답안을,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거, 여기서 우수하다는 거는 참신성과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참신성, 논리성. 자, 다시 정리를 해줄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성질을 갖도록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제시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능한 조건을 다 제시했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여기 뭐 빠뜨렸다. A 값 자체를 크게 선택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M 값과 A 값을 적당히 큰 값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요것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요게 들어가야 되겠고, 요걸 근거로 해서 요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선택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이제 잘 작동할 게 생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하고 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문제가 요구하는 성질들을 다 만족하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을 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